그런데 누가 봐도 약간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를 딱히 이혼 사유라고 하긴 힘든데 진짜 당사자는 장기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진짜 내가 이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는 또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러니 개선도 잘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할 때 재판상 이혼 원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어디서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법에서는요. 재판상 이혼 원인 6개 중에 하나는 해당해야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재판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경우가요. 1호와 6호예요. 성격 차이, 경제적 이유 등 이혼할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전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로 포괄되어서 인정되는 편이거든요. 물론 부부 양쪽 모두 이혼을 원할 때에는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어도 소송을 통한 이혼은 가능합니다. 그럼 재판상 이혼 사유는 언제 필요하냐? 상대방, 즉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피고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 배우자인지 아닌지 다툴 때 중요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어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 필요합니다. 부부 한쪽이 유책 배우자라고 하기 힘들 때에는요. 양쪽 모두 유책 배우자라는 전제로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생각보다 쉽게 인정이 되긴 해요. 하지만 원고가 확실한 유책 배우자일 때는요. 재판부가 피고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축출 이혼이라고 해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축출 이혼은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쫓아내는 이혼을 말해요. 그러니까 뽑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람핀 배우자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주의할 점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척기간, 제소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이혼 청구, 이혼 소송을 해야 돼요. 이 기간이 지나면 이혼 소송이 기각됩니다. 아니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극복이 도저히 안 돼서 혼인 생활이 파탄났다는 이유로 6호 기타 혼인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 다시 입증을 해야 돼요. 2번째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를 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한다. 약간 이상하시죠? 최근의 소송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예전에는 본처가 후처를 두는 경우를 용인했을 때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조론을 하거나 쇼윈도 부부가 서로 따로 애인이 두는 걸 용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를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재산 분할만 다투지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 다투는 경우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한다는 거의 의미는요.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에 배우자가 싹싹 비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이번만 자식들을 보고 넘어갈게, 용서해줄게, 이렇게 용서한 경우에는요. 부정한 행위로 이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용서한 이후에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게 생각이 나서 욱하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바람을 피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면서 서로 계속 싸우다 보니까 이혼을 다시 결심하실 수 있거든요. 이때에는 1호 사유로는 이혼할 수 없지만 6호를 이유로 이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이후에 다시 이혼 청구를 하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은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예요. 부부한테는 서로 의무가 있어요. 동거, 부양, 협조 의무인데요.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3가지 의무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부부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해서 장기간 집에 안 들어오거나 일부러 이혼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끄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혼할 정도의 사유는 아닌데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고 싸웠다고 집을 나가서 친정에 장기가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번째는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는데요. 둘 다 폭언, 폭행, 학대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도가 어느 정도 과해야지 인정이 되는 편이에요. 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이거든요. 거의 뭐 실종 신고하고 나서 3년 이상 생사를 모른다, 이 정도 돼야지 가능한데 이런 경우 실무에서 저는 아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6호, 이게 가장 흔해요. 그래서 안 되면 다 6호 주장하거든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민법 제840조 1호에서 5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이혼 사유가 전부 여기에 해당이 돼요.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돼야 되고요.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지 인정이 됩니다. 뭐 경제적인 이유로 보면은요, 투자로 인한 재정 악화, 지나친 낭비, 뭐 거액의 도박, 지나친 취미 활동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배우자의 범죄 행위 및 실형 선고, 불치의 정신병, 심한 주벽, 알코올 중독, 극심한 의처증 내지 의부증, 이런 경우 아무리 한쪽이 노력한다 해도 정상적인 부부 공동 생활이 불가능하겠죠. 참고 사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끔찍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약간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딱히 이혼 사유라고 하긴 힘든데 진짜 당사자는 장기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진짜 내가 이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는 또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러니 개선도 잘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혼 사건을 많이 해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증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떻게 가사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댓글 부탁드릴게요.